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양육권자, 친권행사자를 정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양육을 하지 않는 쪽은 양육하는 쪽에 양육비를 줘야 됩니다. 그 양육비는 뭐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이의 연령과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양육비 산정, 표준 양육비 산정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각자 수익대로 배분을 해가지고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제 잘 주면 괜찮은데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뭐 제 의뢰인들 중에는 내가 양육비 주면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애들 기를 때 이제 책정된 양육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뭐 학원도 보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판결이나 이런 걸로 정해진 양육비는 사실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부가 서로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혼한 거지, 애가 무슨 잘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쓰니 안 쓰니, 전 배우자가 쓰니 안 쓰니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양육비를 안 줬을 경우에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가사소송법에 보면, 가사소송법 68조를 보면은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특별한 의무의 불이행의 제재가 뭐냐면은 68조 1항 1호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월 100만원씩 줘라 했는데 3기, 그러니까 한 기에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만원어치가 합산해가지고 불이행 됐을 때, 그리고 양육비를 일시로 주기로 했는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감치를 할 수 있거든요. 법원 내 이제 감치시설에 감치를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걸 아셔야 돼요.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3기 이상 안 주거나 일시로 주기로 했는데 30일 이내에 안 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럴 때는 이거를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에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행관리원이라고 있어요. 이행관리원. 이행관리원에다가 상대방의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고,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양육비를 현금으로 못 준다 그러면 담보 제공해라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이제 과태료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심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감치 명령이 이제 바로 가사소송법 68조 1항 1호 3호 요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그래도 버팅기면서 계속 안 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편함이 생깁니다. 감치 명령은 이제 30일 범위 내에서 갇혀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더 제때 안 낸다 그러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를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운전면허가 이제 택시 기사나 버스 이런 것처럼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생계가 곤란하잖아요. 운전면허를 면허 정지시켜버리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감치명령을 결정받고 양육비를 또 안 줘요. 아까 감치명령은 가사소송법 68조 1항 1호 3호 받고 안 주면은 여가부 장관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못 가는 거죠.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27조 2항을 보면은 가사소송법 그 1항 1호 3호 감시명령 있잖아요. 감시명령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처분, 뭐 재산조사 당하고 뭐 담보 제공 당하고 뭐 압류 추심 당하는 거 이런 민사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당할 수도 있고, 감시명령, 신체적인 자유의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될 수도 있고, 출국 금지될 수 있고, 이거 다 장소,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거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뭐 어떻게? 감시명령을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이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만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이 조항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 2항이 그 2항 2호가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가지고 피해자의 그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양육권자가 피해자잖아요. 양육권자가 이제 처벌 원치 않습니다 하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뭐 이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혼 후에 이제 양육비를 못 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뭐 저기 신체적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뭐 해서 한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고 이제 피력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전 배우자가 뭐 이 돈을 아이를 위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의심스럽다는 등 이런 건 좀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니까 그 당연한 의무로서 양육비는 제때 지급하시고, 또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아이가 또 크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해진 것보다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양육비를 안 줬을 경우에는 뭐 이런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거주 이전이나 행동의 자유 이런 것까지 다 불편함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드시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